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미증시를 둘러싼 이슈, 글로벌 핫 이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 이후로 나오는 지표들마다 시장에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일도 지표와 일정들은 여전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이분과 나눠볼게요.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중호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일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하는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요? 일단 이제 간밤에 미증시가 하락 출발했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다 땡겨놨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좀 안심을 주는 시장이었습니다. 그 원인에는 이제 물가 지표와 관련된 지표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뉴욕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서베이를 해서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떨 것 같냐라는 부분인데요. 전월에서 3%에서 크게 오르지 않은 3%로 좀 안정을 찾았다라는 게 금리가 그래도 10년물이 한 4.78, 4.8%를 넘나드는 모습에서 조금은 안정을 찾은 하나의 어떤 시장의 어떤 회복의 탄력을 좀 불어주는 모멘텀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물가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아마 이제 내일 저녁에, 그러니까 오늘 밤에 간밤에 미국 시장을 흡수하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증시의 지표를 바라볼 때 물가 지표를 또 볼 수밖에 없다. 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가 지표 하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생산자 물가 지수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뭐 통상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 하면 또 일각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에서 나오는 거다. 왜냐하면 생산자들이 뭘 이렇게 만들다 보면 좀 높아졌어.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가격 전가, 소비자 물가로 가격 전가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들었지만 가격 전가했을 때 실제 정말 제품을 올렸을 때 본인들의 그 제품이 잘 안 팔린다면 굳이 가격 전가를 하진 않거든요.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PPI가 좀 많이 올라오더라도 CPI로 바로 전가한다라는 느낌으로 해석은 하진 않습니다. 최근에 뉴스들을 보시면 가격 전가를 꺼리는 기업들이 오히려 좀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쯤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에서 PPI가 만약 예상보다 좋게, 그러니까 높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기업들이 마진이 축소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가격 전가를 못하니까. 네. 비용은, 내가 만드는 비용은 올라왔는데 CPI로 전가시키기에는 조금 아직 그 소비자들의 소비력이 떨어지고 있고 경쟁자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내리기가 좀, 그러니까 전가시키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나의 마진이 축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오늘 저녁에 나올 PPI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 물가에 대한 압박도 있지만 기업들의 마진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전망치로는요. 코어 기준으로 한 전년 대비로 말씀드리면 네. 3.4에서 한 3.2로 좀 둔화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정점을 좀 지나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시장 예상, 최근에는 이제 경제 지표가 워낙 예상보다 좋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만에 하나 물가에서의 반등 시그널이 나온다면은 시장은 한 번 더 조금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함께 열어놓고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PPI가 있고 근원 PPI가 있잖아요. 네. 이 둘은 어떻게 따로 해석을 해봐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동일해요. 우리가 근원 CPI가 있고 CPI가 있잖아요. 네. 근원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식료품이라든지 에너지를 제외한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네. 근원 PPI는 그러다 보니까 뭐 석유류 내지는 이제 식품류, 변동성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를 제외한 실제 어떤 코어 쪽 생산자 물가 지수에 있어서 좀 실질적인 생산과 활동된 어떤 가격에 대한 반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어 CPI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식료품이나 내지는 뭐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석유류를 제외한 뭐 의류, 뭐 병원비, 뭐 아니면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코어 PPI, 코어 CPI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하고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재밌는 게 이번 주 오늘 저녁에 나오는 거는 코어 쪽보다는 헤드라인 쪽의 변동성이 약간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관전 포인트가 계란 가격이다 보니까 네. 계란 가격이 계란, 달걀 12월에만 55%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중을 주겠냐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연말에 계란 소비도 좀 많았고 미국이 네. 그래서 PPI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코어 기준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헤드라인보다는 코어를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코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에서 한 3.2%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으로 월가에서나 컨센서스는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이 나온다면 오늘 시장이 그동안 한 그래도 나스닥이요 12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한 6%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신압으로 언제 받았지 이렇게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금리도 4.8%까지 올라왔고 트럼프 취임에 대한 어떤 그 선반영도 좀 있는 것 같고 이 상태에서 뉴욕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급등하지 않았고 PPI도 뭐 생각보다는 이 정도면 스무스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 주가의 금리 상승에 의한 주가 조정은 정점을 지나가는 구간이 이번 주 초반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게 하나의 징검다리 내지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챙겨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오늘 밤에 발표된 P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번 주가 정점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계란 가격을 또 짚어주셨잖아요. 이 계란 가격이 미국의 물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저희가 이 계란, 달걀 가격을 주요하게 봐야 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식품류 변동성이 심한 어떤 그 항목 중에서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게 12월에는 계란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계란 때문에 미국의 PPI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제품이나 하나의 물품이 되게 작아 보이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는 있거든요. 자동차도 부품 하나가 없으면 우리가 왜 코로나 팬데믹 때 부품이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물품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계란 때문에 PPI가 급등했다 하면 또 이게 또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이 지표는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트렌드가 있고 이 트렌드를 보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아까 코어 쪽에서 했던 거고 지금 12월에 나오는 12월에 지표가 나오는 1월 오늘 저녁에 PPI 12월 PPI는 뭐 계란 가격 갖고 막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거를 얘기하는 거는 조금은 무시하셔도 되지 않을까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는 10시 반에 나오게 되는데요. PPI 꼭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증시 전망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10시 반에 지켜봐야 하는 지표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인 다른 지표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미 증시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비용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비용, 즉 여러 가지 기업들의 활동도 동일해요. 내가 비용과 수익 이 사이에서의 결정인데 지금까지 한 일주일 동안 몰아쳤던 부분들이 미국의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연준이 긴축이란다. 금리 인하를 굉장히 좀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다 보니까 나스닥 중심으로 일정 부분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밤에 PPI도 나오지만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기업들의 어떤 활동과 관련된 센티멘트와 관련된 지표도 나옵니다. 이를테면 NIFB에서 조사하는 소기업 낙관지수라고 해서 소형주들의 어떤 특징일 수도 있는데 12월에 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101.3까지 11월에 101.7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트럼프
당선인이 되다 보니까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그리고 외부보다는 내부에서의 제조업 활동을, 즉 미국 내 제조업 활동이나 미국 내 소비 활동을 조금 더 독려할 것이다. 그 법인세를 인하시켜 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다 보니까 소기업들, 뭐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센티멘트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뭐 고용도 늘리겠다, 뭐 투자 활동도 활발히 하겠다. 근데 이 소기업 낙관 지수가 올라와 줘야 어떤 일이 있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소호 대출이나 기업 대출이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대출이 늘어난다는 거는 한마디로 성장률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 상승을 물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성장에 대한 기대로 해석하느냐, 그 차이에는 기업이 성장을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기업의 성장을 무엇보다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게 유동성인데 네. 그 유동성 중에 기업이 돈을 빌리냐 마느냐 이거거든요. 제가 차트를 하나 좀 갖고 와 봤는데요. 저기 보시면 이 짙은 파란 선으로 나온 게 저게 소기업 낙관 지수입니다. 근데 제가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을 했잖아요, 최근에. 네. 10월에서 11월 갈 때 저 급등한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다 보니까. 근데 11월에 급등하다 보니까 전월보다 소폭 둔화될 것 같아요. 컨센서스로는 101.7에서 101.3, 뭐 거의 미미하게 둔화되는데 그 높은 레벨이 유지된다 그러면 기업 대출, 제가 같이 그려놓은 옅은 파란 선의 기업 대출이 조금 더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년 대비로 작년보다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어요. 전년 대비 1%의 기업 대출이 늘어나면서 이 미국의 기업들이 이 금리를 낮춰주다 보니까 물론 여전히 기준금리가 4.5%의 상단금리를 갖고 가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미국의 기업들이 대출을 한다는 건 뭡니까? 재무적인 대출도 있지만 투자를 위한 대출도 있거든요. 네.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또 고용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만약에 전망컨대 PPI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점을, 그러니까 고비를 좀 지나고 소기업 낙관 지수가 어느 정도 예상치만큼 나와주면 시장은 지금까지 올라왔었던 금리가 단순하게 어떤 물가적인 측면보다는 성장도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전환점으로서의 지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PPI와 함께 소기업 낙관 지수까지 꼭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이 11월 조사에서 보였던 기대감이 반영된 수준이 일단 지속은 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수나 지표 말고도 저희가 또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할 일정이 있다면 어느 부분 짚어주실까요?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확인하는 게 아까 소기업 낙관 지수, 그를 통해서 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짚어봤다면 이제 소비도 사실은 미국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지난주 CES, 이번 주 JP 모건 헬스케어에 대비해서는 조금은 이제 시장의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리테일 쪽에서도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ICR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월마트나 뭐 게스, 메이시스 같은 기업들이 13일부터 15일까지 이 유통, 그러니까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말 소비에 대한 힌트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메이시스나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14일에 이 어떤 뭐랄까요, 컨퍼런스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전망, 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미국의 소비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건전성 내지는 어떤 체력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도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최근에 소비의 트렌드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월마트나 뭐 이런 어떤 리테일 컨퍼런스를 통해서 일정 부분 챙길 수 있다라는 투자 아이디어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도 있지만 소비와 관련된 트렌드를 약간이나마 확인할 수 있는 컨퍼런스도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 현지에서 열리고 있다. 체크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선 시장의 관심이 JP모건 헬스케어에 주목되어 있긴 하지만 리테일 컨퍼런스까지 함께 지켜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정말 바쁘겠는데요.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이슈를 바탕으로 이제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증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시장 또 미국의 고용 지표를 확인하면서 어제 출발부터 약간 조금 불안했는데
양지수 모두 1%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개장을 앞둔 우리 시장 힌트로는 어떤 부분을 또 짚어주실까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오면서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영역에서, 그리고 조금 부담스러웠던 영역이라는 게 2,550이 뭐 0.9배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네. 공교롭게도 그 부분에서 좀 시장은 약간은 가격적인 레벨을 좀 느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이 어제 좀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게 모처럼 만에 연초에 들어와서 또 외국인이 다시 나가나라는 걱정이 좀 있긴 있는데, 간밤에도 그 달러가 강세를 보였지만 우린 원달러 환율, NDF 원달러 환율은 또 1,468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0.34%니까 달러 강세 대비한 것보다 원화가 더 강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좀 안심이 되거나, 내지는 오늘 같은 경우에 오히려 어제 좀 그 선반영을 했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 당장은 좀 뭐 전향적으로 지금이 또 바닥이라서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지수의 레벨을 걱정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원화의 안정성 측면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이 어제처럼 강하게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크게 흔들 가능성은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요, 뭐 주요 월가의 IB들이 이머징 내지는 한국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올린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뭐 좋아서가 아니라 작년 말 기준으로 주요 헤지 펀드들이나 아니면 연기금 이런 펀드들의 투자 비중을 보면 미국이 워낙 많이 올라오니까, 네. 그들은 자산 배분 측면에서 미국이 갖고 가는 비중이 있을 텐데, 미국이 뭐 자기 자산의 뭐 70%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부분 미국이 좋은 건 맞지만 리밸런싱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도 뭐 주식대, 채권대 뭐 다변화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떠한 종목을 샀는데 너무 급등하면 일정 부분 뭐 좋지만 약간 비중을 조절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머징 쪽에서도 비중을 늘리는 그런 아니면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분위기를 타서 사실 1월부터 시장이 좀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원화도 안정을 찾고.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비중이 낮은 상황이고,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상대 밸류에이션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떠한 작년처럼 뭐랄까요, 7월부터 거의 6개월 내내 팔았던 네.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빠르면 2, 3월, 늦어도 4, 5월부터는 이 수출 증가율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신압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조금씩 외국인들은 좀 매수의 의지를 갖고 돌아서는 그런 어떤 기간이라고 본다면, 시장이 물론 뭐 2,500 올라갔다가 살짝 눌리고 다시 2,400 초중반까지로 내려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원화도 1,480원, 1,500원 못 넘고 1,400 중반에서 안정을 찾을 거고,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래도 지금 큰 틀에서는 바닥을 지나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원화, 달러까지, 환율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저희 앞서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미국의 PPI 발표에 대해서 우리 시장은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 PPI에 대한 발표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 PPI가 생각보다 높게 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 정점을 찍어주면 약간 한 3.4에서 3.2까지 온다면, 미국이 이게 금리 올라간 게 비용 때문인 건 아니구나. 성장도 있구나. 그럼 미국의 성장이 있다라는 거는 미국이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거고,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빅테크 앤드 AI나 이와 관련된 투자의 방향성이 잡힌다는 거잖아요. 네. 그 방향성이 잡히면 우리나라에는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뭐 AI도 그렇고, 아니면 미국 내 최근에 투자와 관련돼서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브로드하게 주는 건 사실은 이제 전력기기나 조선이나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업종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힌트를 줄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 방향성에 대한 힌트까지 함께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